IELTS 라이팅 템플릿을 썼는데 7이 안 나오나요? 아무리 써도 점수가 동일한가요? 핵심 먼저 알려드릴게요. IELTS 튜터링을 15년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IELTS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저에게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카더라 공부법으로 독학을 하거나 학원에 다녀도 점수가 오르지 않아 찾고 찾아 저에게 오셨습니다. 이분들의 공부 방법을 제가 확 바꿨고 그렇게 공부하신 이후에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IELTS 라이팅 왕초보 5점에서 시작해서 아카데믹 라이팅 7점을 받았는데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걷어내고 진짜 점수를 올렸던 방법을 튜터링에 적용했습니다. 사실 한국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IELTS 라이팅의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강점도 있습니다.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서 쉽게 점수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알려드리는 공부 방법은 인터넷에 널리 퍼진 카더라 공부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굳게 믿고 의심 없이 시도하는 그 방법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실 수 있지만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라이팅 고득점 받는 진짜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점수가 5.5 이상이라면 템플릿은 잊으세요. 먼저 IELTS 라이팅의 채점 기준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IELTS 라이팅은 서론 3문장, 본론 4문장 각각 결론 3문장입니다. 이 모든 문장마다 각 문장에 기능이 있고요. 시험관이 유심히 한 문장 한 문장 보며 점수를 결정합니다. 즉, 모든 문장에 점수 받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템플릿을 쓰는 이유는 영어로 글자 수를 채우기 어려운 왕초보를 위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왕초보에게 그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도 라이팅을 안 써봤는데 영어로 250단어를 쓰려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틀을 잡아주면 150단어, 250단어를 채울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긴 해요. 그런데 IELTS 시험관은 영어로 글을 채웠다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IELTS 주관사인 호주 IDP에서 제공하는 IELTS 라이팅의 채점 기준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 달성, task achievement, 과제 응답, task response. 그래프나 표의 핵심 특징과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요약했는지 봅니다. 태스크 2에서는 질문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답변하고 명확한 본인의 의견과 근거를 제시했는지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과 응집력입니다. 글이 논리적인 순서로 전개되는지, 문단 나누기가 적절한지 평가합니다. Furthermore, however와 같은 연결어를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문장과 문단 간의 흐름이 매끄러운지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어휘 사용이에요. Lexical resource. 다양하고 수준 높은 어휘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지 평가합니다. 단순한 단어의 반복을 피하고 동의어를 사용하는지, 스펠링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법의 범위와 정확도를 봅니다. 단순한 문장뿐 아니라 복문, 관계 대명사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잘 사용하는지 평가합니다. 시제, 수일치, 관사 등의 문법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자, 이 4가지 채점 영역 중에 우리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놓쳐서 1점 손해를 봅니다. 저희 튜터와 수업하신 분들이 단 한 달 만에 또는 3주 만에 1점 이상 점수를 올리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조정해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IELTS 라이팅의 형식이나 구조를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관들이 보는 포인트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해서 글자 수는 채웠지만 템플릿을 사용했기 때문에 점수 손해보는 부분이 과제 응답입니다. IELTS는 하나의 채점 항목에 대해서 5점, 6점, 7점, 8점, 9점 이렇게 세세하게 점수를 주죠. 이 과제 응답조차도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세세하게 따집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했다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즉, 과제 응답이라는 채점 기준에 대해서 얼마나 기능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6점의 과제 응답도보다 7점의 과제 응답도는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좋은 점은 이것은 영어 실력과 관계된 게 아닙니다. 언어 평가에 가깝습니다. 영어가 부족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IELTS 공부하시는 분들, 똑똑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룰을 몰라서 손해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문제마다 묻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템플릿으로는 과제 응답도를 정확하게 적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템플릿을 따르면 서론의 3문장을
태스크 리스폰스에 맞춰 전략적으로 쓰기 어렵습니다. 서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글의 방향을 제시하는 문단입니다. 이 방향이 틀어지면 글이 전개될수록 좋은 점수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일관성과 응집성이에요. 이것도 영어 실력보다는 언어적인 문제겠죠? 연결 어구를 잘 쓰고 예시와 근거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밝힌 논지를 본론에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요약, 마무리하는 것까지 봅니다. 이 부분도 영어 구사보다는 언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주신다면 빠르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기능을 100%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당신의 의견을 밝히세요라고 했다면 서론에서부터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의 기능이 그거니까요. 내가 뭘 쓸지 알려주는 거. 그 내용을 서론에 써야지 본론에서 살펴보겠다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론의 기능을 100% 살려주세요. 과제응답, 일관성과 응집성 이 두 영역에서 7점 또는 7점 이상을 받아놔야 최종 점수 7점을 받기에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죠. 단어와 문법, lexical resource, grammatical range and accuracy. 이 두 부분은 아무래도 실력을 올리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정을 통해서 문법 실수를 줄여나가야 하고요. 복문 사용 제대로 하고, 주제별 단어를 꼭 사용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하루에 10문장, 10단어 표현이라도 매일 꾸준히 외워주세요. 한 2개월 정도 매일 꾸준히 외우고 적용해 본다면 이 영역에서도 여러분이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아이디어가 없어요. 생소한 주제가 나오면 멘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IELTS 라이팅은 뭐가 나올지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지도 않은 주제에 대해서 250단어로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수많은 토픽을 다 미리 써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토픽을 만나면 무작정 글을 시작하지 말고 항상 아웃라인부터 써보세요. 에세이를 다 안 써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아웃라인만 2~3개씩 써보세요. 생소한 토픽에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IELTS 라이팅의 구조를 잡는 정말 좋은 연습입니다. 아웃라인 잘 쓰는 거 중요하다. 이런 말 사실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런데 잘 안 하게 됩니다. 특히 실전 시험이 시작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웃라인 쓰다가 본문을 못 쓸 것 같은 걱정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쓰면서 아이디어를 빌드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제 응답은 물론 일관성, 응집성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글을 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웃라인 쓰는 걸 공부의 한 방법으로 하다 보면 실전에서도 아웃라인은 잘 써질 거예요. 그럼 아웃라인을 쓴 대로 글을 채워넣기만 하면 됩니다. 구조적으로도 더 좋은 글이 나오겠지만 가장 좋은 건 시간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저 역시 매일 에세이를 써보는 등 무작정 공부해도 안 나오던 7점이 아웃라인 쓰기 시작하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IELTS 라이팅은 글의 내용이 좋아야 한다거나 아이디어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IELTS 라이팅은 인상 깊거나 똑똑한 글을 써야 하는 게 아닙니다. IELTS 라이팅은 그냥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학적인 능력이나 창의력을 보는 게 아니죠. IELTS 라이팅 질문이 묻는 것에 잘 영어로 대답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의 2가지 의견 중에 어떤 쪽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보고요. 장단점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던지 2가지 의견에 대해 토론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사항을 줍니다. 최대한 문제가 묻는 것을 반영해주면 과제 응답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템플릿에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과제 응답에서 점수를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한다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렵다는 건 주관적이죠. 내가 모르는 단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해서 무작정 9점짜리 모범 답안을 구해서 외우기보다는 주제별 IELTS 라이팅 단어를 외워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카페에 IELTS 스피킹과 라이팅 7점 받는 단어를 올려두었습니다. 2주일이면 하루에 10개씩 외울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꼭 공부해보세요. 어떤 IELTS 라이팅 교재를 봐야 할까요? 저는 원어민이 쓴 IELTS 라이팅 교재를 추천합니다.
IELTS가 영국문화원, 호주 IDP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캠브리지에서 문제가 나오죠. 원어민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거예요. 원어민이 쓴 책을 공부하는 데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자연스러운 표현, 문제 유형별 접근법, 상세한 설명이 그것입니다. 저는 캠브리지 또는 하퍼콜리스에서 나온 책들을 추천합니다. 교정본을 받고 어떻게 공부하나요? IELTS 라이팅을 썼다면 튜터나 AI를 통해서 교정을 받으실 거예요. 교정받은 내용을 보시고 외울 단어는 외워주고 내가 활용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장도 열심히 공부해서 외워주세요. 많이 읽고 반복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정받은 후에 다시 한번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에세이를 썼고 교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교정본을 공부하고 다시 써보는 과정. 그게 IELTS 라이팅 공부의 핵심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험에선 그 토픽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만 반복해요? 다른 토픽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 토픽이 어렵든 쉽든 내 IELTS 라이팅 점수는 항상 동일할 거예요. 그게 바로 IELTS 시험의 특징입니다. 즉, 어려워도 쉬워도 내 영어 실력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토픽에 대해서 교정받고 여러 번 써보면서 그 에세이의 수준을 높이면 거기서 배운 단어나 문장 구조가 내 실력이 되고 다른 토픽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IELTS 라이팅 공부해보세요. 목표 점수 7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